특히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실의 경우에는 기자의 지로 쓰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고요. 사장이나 편집국장이나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우리 언론 법정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로 기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기자가 아닌 사람들이 기자회견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질문이 안 나온 겁니다. 언시국 회원 여러분,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언시국 방송입니다. 저는 언시국 대변인 이필재입니다. 언론이 못다한 이야기, 언론이 못하는 언론 이야기, 언시국은 한다. 언못 언한. 언시국이 미디어 비평을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미디어 비평과 더불어 언론 개혁의 의제를 제시하고 또 어떤 이슈에 관해서는 언론 개혁의 대안도 한번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도 하고 몇 나라 순방도 했지 않습니까? 한국 언론의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 배우자 보도 어떻게 볼 건가, 또 이번 순방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옆에 정승욱 박사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언시국 회원이고 세계일보에서 청와대 출입기자 또 도쿄 특파원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 옆에 김진호 미디어 에디터를 소개합니다. 김진호입니다. 네. 경향신문에서 워싱턴 특파원을 지내셨고 국제부장, 국제 전문 기자를 지내신 국제통입니다. 오늘 패널은 당대 최고의 패널들로 자부합니다. 이 방송을 한다고 하자 우리 회원인 오태규 좋은기사 연구모임 대표가 우리는 영부인이라는 말을 안 쓰면 좋겠다, 그냥 대통령 부인이면 족하다, 그런 제안을 해서 언시국 방송은 김건희 씨를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으로 호칭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회원인 현희섭 선배께서 만시 지탄이나마 적절한 결정이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내외 이번 나토에 참석, 또 우크라이나 방문, 나아가서 나토 우크라이나 행보를 다룬 국내 언론 보도, 한 줄로 총평을 하신다면 뭐라고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김진호 에디터분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종의 세일즈 외교 아니었을까요? 대통령께서 스스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가 정식 나토 회원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파트너 자격으로 들어가서 나토와 관계를 어떻게 한다는,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고, 폴란드에서는 한 폴란드 양자 정상회담 뒤에 어떻게 폴란드와 한국 간의 경협을 증진할 것인가, 또 우크라이나 재건 특수에 어떻게 발빠르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주로 세일즈 외교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가서는 지지와 연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하고 표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를 더 늘리겠다. 이번엔 특히 지뢰 탐지기를 비롯한 군수 물자 지원을 늘리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렇게 보면 커다란 어떤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나토 정상회담에 맞춰진 국제 일정에 맞춰서 우리의 양자적,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 관한 양자적 관계를 강화하는 이런 식의 일정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어떤 일정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세레모니 같은 행사적인 측면이 많았던 순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더 들어보기로 하고, 정 박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김진호 에디터하고도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만은 필요 이상의 액션, 필요 이상의 멘트를 대통령이 너무 좀 남발했어요. 그래서 좋은 의도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폴란드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빛이 발해버린 느낌이 좀 들었고요. 여기서 좀 발전한다면 내년 총선을 위한 포스 깔기의 목적이 크지 않냐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어떤 자긍심이나 그런 측면들이 참 있지만
너무 대통령이 오버액션을 했다는 측면에서 조금 저는 좀 45점밖에 저는 주급지 않습니다. 점수. 네. 마침 점수로 말씀하시니까 김 에디터는 그럼 몇 점이나 주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점수 초등학교 이후로는 점수는 잘 익숙하지 않아서 학점으로 말하자면은 한 D학점 정도를 주겠습니다. D학점. 저도 동의합니다. F학점을 드리면 다시 가셔야 되니까 다시 재수강해야 가시려면 되니까. 그게 또 우리 국고 낭비가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수강을 할 필요가 없는 D학점. 근데 이런 측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세일즈 외교로 가셨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뭐 성과가 그런 대로 하여튼 뭐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코멘트 같은데 그러나 그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치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가령 뭐 러시아 관계랄지 이런 문제도 우리가 그 전공에 걸려 있다고 보는데 어떤 비용을 치렀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질문의 전제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세일즈 외교의 성과는 그 거래가 성립돼서 우리 기업이나 우리 국가가 이익을 봤을 때 성과가 있는 것이지 뭐 다니면서 MOU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해각서 MOU를 맺었다고 성과가 있는 건 아니죠. 그것이 MOU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과가 될 수도 있는 어떤 그 외교를 하셨다, 영업을 하셨다, 영업사원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회비용은 무엇일까? 우리가 잃을 것은 무엇인가? 얻을 것은 분명치가 않고 잃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는 우리는 미국이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회원국들하고 달리 러시아와 지금 그 간접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러시아와 아직 관계 단절을 하고 있지도 않고 물론 그 국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같이 그 구현해 나갈 공동의 미래가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는 미국, 중국과 함께 가장 중요한 세계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러시아의 협력이 절실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한국 경제적으로 봐도 우리가 지금 한동안 지금은 이제 별 말이 없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러시아를 통해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우리가 통로를 확보하고 그런 과정에서 러시아와 끊임없이 그 교류를 늘리고 협력을 늘리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동의 미래를 많이 갉아먹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정성욱 박사 네. 정치부장도 하셨고 또 청와대 출입기자도 하셨는데 예. 아까 총선 얘기 얼핏 하셨습니다마는 예. 총선 전에 뭐 외교 쪽에서 뭔가 성과를 내겠다는 그런 강박증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까 우리 김정희 에디터의 말씀을 뒤에서 한다면은 우리하고 러시아의 관계는 상당히 과거부터 좋았지 않습니까? 아관파천 사건 우리가 한 120년 전에 사건 아닙니까? 근데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계속 좋은 관계였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상당히 좀 틀어졌다는 그런 느낌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이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외교상 디테일을 좀 우리가 좀 잘했어야 된단 말이죠. 대통령이 쓸데없는 멘트를 안 하시면 좋고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 이상의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우리 이익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액션을 하고 불필요한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러시아가 상당히 과거에 한국이 저렇게 우리한테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액션을 하지? 하는 의아할 겁니다라는 말을 좀 덧붙일 수 있습니다. 네. 갈 길이 멀어서 이제 보도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이번 순방 취재에 동행한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또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을 했던 우리 기자들이 정작 대통령과 배우자에게 뭘 물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언론의 이번 순방 보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진호 대통령. 저는 예전에 뭐 청와대 출입의 경험은 없습니다. 다만 외교부 출입하면서
외국 정상들과 우리나라 정상의 또는 장관들 간의 회담, 그리고 워싱턴 특파원으로 4년 동안 있으면서 한국 대통령 왔을 때 한미 정상회담, 또 필요할 경우에 다른 나라 정상회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봤던 경험들만 있죠.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그 대통령 부인이 움직인다면은 거기 걸린 현안 이슈가 있을 것이고 그때 일정에 따라서 돌발되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익히 예상된 그 유주얼 서스펙트라고 하죠. 그런 것에 벗어난 행동과 말이 있다면은 그 말의 의미를 찾고 그 말과 행동의 결과로 그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근수를 재보고 그거를 또 평가하는 게 저널리스트의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 박사는 청와대 출입도 하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이번에 동행했다면 전용기에 탑승했다면 이런 질문을 하겠다.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제 경우에 있을 때 아침마다 이제 청와대 일정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통령 일정에 대해서 필요한 만한 또 멘트, 나름의 멘트를 미리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이제 데스크가 이제 지시를 합니다. 야, 대통령 오늘 뭐 할 텐데 저 기사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 기사를 써. 매일 요구하는 데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데스크, 근데 쓸 게 없을 경우라도 억지로 쓰라는 겁니다. 해서 어느 한 기자의 경우는 사표를 내가지고 그냥 그 좋다는 청와대 출입기에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사표 낸 친구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청와대나 지금 지금 대통령실 출입기자의 경우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쓰는 기사는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데스크나 사주나 편집국장이나 해서 오늘은 이렇게 써 저렇게 써. 그리고 내가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안에서 회사 써가지고 내 이름을 달아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실의 경우에는 기자 의지로 쓰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고요. 데스크나 부장이나 편집국장의 로봇 같은 입장 이렇게 말하면 좀 심하게 표현합니까만 하여간 그렇게 입장하는 기자가 상당히 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의 그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 좀 더 붙이면은 그래서 사장이나 편집국장이나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우리 언론 풍토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대통령 사진이 일면에 딱 나오면은 그날 광고 하나 큰 광고 하나 들어옵니다. 아이고 예. 현실이고. 예. 예. 사진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그렇죠.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회원이기도 한 강형원 전 AP통신 기자 퓰리처상을 이제 2차례 받으신 분이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국 기자들은 기자가 취재할 수 있는 행사 기사에 백악관 홍보물을 쓰지 않는다. 대통령실이 배포한 연출 사진은 뉴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언론은 좀 상대적으로 대통령실 사진사가 찍은 연출 사진을 사용하는데 별로 거부감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시민 언론 민들레가 칼럼도 하나 실었었습니다만은 마치 땡전 뉴스를 연상시키는 땡이 뉴스다. 그렇게 이제 썼던데 김진호 에디터 어떻게 보십니까? 강영원 전 AP통신 기자의 말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널리스트는 그 사진이 됐건 기사가 됐건 간에 자기가 확보할 수 있는 확보 가능한 모든 거를 다 놓고 선택해서 쓸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나온 자료를 하더라도 그것이 도움이 되면 써야겠죠. 근데 차이가 있는 것이 기존에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움직임과 사진을 봐도 지금은 큰 차이가 뭐냐면은 기존에는 청와대 출입하는 사진 기자들이 풀단이라 그러죠. 공동 취재팀을 만들어서 거기 찍은 사진을 전부 다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많이 했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는 사진 기자들이 찍은 게 아니라 청와대 전속된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 더 멋있어졌는데
뉴스로서의 가치는 좀 더 의심을 많이 해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김건희 씨가 캄보디아 갔을 때입니까? 예, 그 예. 연출 사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조명을 프놈펜에서 쏜다 예, 그랬죠. 심장병 그 아동 네. 예. 그것도 말하자면 사진 기자 친 게 아니고 사진 작가가 배포한 맞습니다. 사진이었죠. 네. 저는 그게 좀 서민층의 주택인데 뒤에 초록색이었던 거예요. 그런 벽 색깔이 있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예술 사진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만들어진 사진이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물론 그때 대통령실은 조명을 쓰지 않았다고 부인을 했지만, 예. 이번에 이제 보도된 대로 김건희 씨가 이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뭐 수행원 경호원을 대동하고 명품 쇼핑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국민들은 그 보도를 리투아니아 현지 언론을 통해서 접했어요. 예, 예. 이렇게 국내 언론이 이 어떻게 보면 물 먹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가 하면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방문을 했는데 일본 언론이 2달 전에 이제 그렇게 보도를 한 일이 있는데 당시 대통령실이 부인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그런 서비스를 외국 언론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오랜 해외 취재도 하시고 국제통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2달 전에 일본 언론이 그런 보도를 했다는 거는 아마 그 2달 전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나왔었나 보죠. 아니요, 나토 방문 때라고 못 박아서 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거라는 거는 나토 방문 일정, 리투아니아 방문 일정이 나왔을 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나 본데 저는 그 시점에서 그건 뉴스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갈지도 모른다. 이거는 좀 뉴스라도 좀 그 가치가 떨어지는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대통령실에서 부인했다가 나중에 입장 갔다. 뭐 또 극적인 효과를 노렸겠죠. 그런 점에서 그것이 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그땐 설이니까 그 자체는 별로 가치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어디에 갈지도 모른다는 어떤 동선의 흐름을 외국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니겠죠. 우리 언론이 당시에 그런 보도를 접하고서 취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정숙 박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그 이제 대통령 동선은요, 해외에 가든 국내에 가든 간에 출발 직전에 원래 동선이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공개되는데 원래 이제 이 해외 취재 경우는 이제 출발 직전에 조그만 이렇게 소책자를 이렇게 이제 배포합니다. 해가지고 팬 기자, 사진 기자, 그 다음에 청와대 전속 사진사 해가지고 3-4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대통령 같이 움직이거든요. 때문에 그 수십 명의 기자가 한 번에 못 움직이잖아요. 때문에 팬 기자는 대통령의 숨소리까지 다 취재해가지고 기사 풀 기사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은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있었던 그 당시 기자들은 그걸 보고 자기가 보충 취재하든지 그대로 내보내든지 해가지고 보통 하거든요. 근데 저의 경우는 청와대나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사진을 쓴 기억이 없습니다. 때문에 내 사진 기자 있고 우리 사진 기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청와대 출입 기자의 어떠한 그 관행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대통령실 관행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의 경우는 청와대에서 제공한 기사를 거의 안 썼습니다. 대부분 안 썼고 이제 특별히 그 당시에 이제 그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인터넷 신문의 경우는 청와대에서 배포하는 그런 사진 쓰지만은 일반 언론은 청와대에서 쓴 나온 기사들 거의 안 씁니다.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번에 김건희 씨가 명품 쇼핑할 당시에는 풀 기자가 이제 따라붙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건 당연하죠. 네. 근데 그건 제가 그 말씀 하기 전에 나토 정상회의가 뭡니까? 나토란 걸 말해 전쟁 방지하기 위한 전쟁을 멈추기 위한 비상시국의 그 엄청난 엄중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분이 명품 샵을 갔다? 또 그리고 비밀리에 경호원을 청와대의 경호원 참 그 공무원들 16명이나 대동하고 갔다. 도대체 그 사고방식은 뭡니까? 지금 옆 나라는 지금 생과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엄중한 상황인데 또 그리고 아까 사진 아까 내보여주죠. 근데 그 사진 보면은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 부인은 안 보이고 대통령 혼자만 사진 찍는 사진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내보시죠. 예. 네. 그거 보면 참 얼마나 재미있는 상황이 있는지. 이것이 그
지난 7월 15일 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서 그 마린스키 궁이죠. 대통령 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그 다음에 언론 기자회견을 같이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보시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인 젤렌스카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혼자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AFP 통신 사진인데요. 이 통신이 노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AP 통신, UPI 통신이 찍은 사진도 찾아봤는데 우리 대통령만 혼자 계시더라고요. 이 사진은 대통령실이 배포한 사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포한 것도 보고 또 배포하지 않은 것도 찾아보고 그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진 얘기가 나온 김에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이것이 7월 12일 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이제 명품 쇼핑을 하는 장면이죠. 리투아니아 현지 언론인 5미닛이 보도한 사진입니다. 근데 이것이 12일 날 오전에 공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대통령 부인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젤렌스카가 각국의 정상 부인들을 초청해서 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서 김건희 씨는 일본 그 기시다 총리의 부인 유코 여사를 만나서 이렇게 에코백을 선물합니다. 에코백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바이 플라스틱 백, 비닐백을 더 이상 비닐봉지 쓰지 맙시다 이런 게 담겨 있어요. 이분이 아마 출국할 때도 이 가방을 들고 나갔고 입국할 때도 가방을 들고 왔죠. 네, 사진을 본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진은 대통령실이 배포한 사진입니다. 그럼 대통령실이 배포했다고 안 쓰겠습니까? 선택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왜 주목해 보셔야 되냐면은 이게 같은 날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동선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네티즌이 그 저걸 해서 빌리스 이 그 명품 샵에 주소를 주셔가지고 작성한 지도인데 행사장에서 그 바로 행사장에서 이렇게 일본 총리 부인한테 에코백을 주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제스처를 보인 다음에 바로 행사 끝나고 명품 샵을 가서 이런 그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명품백을 샀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몇백만 원 하지 않겠습니까? 가격이. 이런 것이 같은 날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성을 보여주는 사례네요. 그렇죠. 네. 그 이중성을 보여주는 건지 아닌 거는 독자들이 판단하시겠죠. 그렇죠. 제가 규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판단의 근거 이러한 거를 보여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우리 판단의 근거는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아까 보여주신 사진에서 왜 대통령 부인이 그 대통령과 같이 있지 않은 걸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상상에 맡게 하죠. 뭐.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요즘 그 새 정부 지난 정부에서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배포하는 자료나 청와대 출입 기자한테 배포하는 자료가 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들어와서는 더 공개하는 자료가 적은데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보도 자료가 있고 또 김은혜 홍보수석이나 이도훈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말과 글, 또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뉴스를 추적할 수가 있는데 어디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15일 날 한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만 있고 우리 대통령 부인 없는지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 사진을 쓰면서 왜 대통령 부인이 없을까 이렇게 사진 기사로 처리를 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이미 저희 그랬군요. 시민 언론 민들레에서 네. 사진을 소개하면서 네. 제가 왜 없는지는 모르죠. 그걸 좀 없다고는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참 이런 상황을 보면서요. 그 차도 이제 유럽에서 한국의 문화가 이제 유럽을 완전히 이제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커튼 높은 유럽의 셀럽들이 그 대통령 부인이라는 양반이 그렇게 가가지고 엄중한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 명품 샵에 가서 그런 이중적인 행동을 보였다. 얼마나 우리를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속으로 진짜. 내가 보면 우리 국격을 떨어뜨려 너무 떨어뜨린 거 아닙니까 진짜 이게? 그리고 저런 자리에 동석하지 않을 거면 왜 동행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을 때 미국 백악관의 어떤 언론 서비스를 다시 뒤져봤어요. 당시 경험했던 게 뭐냐면은 백악관 출입 기자들뿐만 아니라
백악관에 등록한 기자들한테 매일 아침 제공하는 기본적인 3개의 일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에 워싱턴 특파원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그 메일이 저한테 옵니다. 매일 아침에 G메일로 오는데 여기 보면은 포투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POTUS. POTUS는 뭐냐면 President of United States에서 미국 대통령을 줄여서 포투스라고 하는데 포투스 스케줄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그날 공식 일정 3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부통령 V 포토스, 바이스 프레지던트 오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일정이 나오고 플로투스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First Lady of the United States의 일정이 나오죠. 그럼 이 일정은 공개된 일정이고 그 공개된 일정을 수행하는 게 공인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아직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뭐냐면은 대통령 부인이 리투아니아 빌뉴스, 폴란드 바르샤바 그리고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간 거는 그 일종의 출장입니다. 공무 수행을 위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 여행 자체가 어떤 공적인 임무죠. 그런데 이 그 명품샵을 간 일정을 공개했는지 아마 안 한 것 같은데. 공개할 수가 이게 없죠.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심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심야라도 일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근무 시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근무 시간은 이 근무 시간이 가능하도록 비행기와 숙소와 모든 거를 국민의 세금으로 낸 거 아닙니까? 근무 시간에 가신 거죠. 그러니까 출장 근무 중인 거죠. 근무죠. 네. 그럼 여기다 해명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랬는지를 물어보는 기자가 있어야 되는데 물음도 없었고 답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본래 대통령의 이번 순방 일정이 4박 6일이었는데 연장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순방 중에 아시는 대로 다수 국민이 집중호우로 유명을 달리하셨고 또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사직생 생직사를 외쳤잖아요.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 나가서 이런 대통령 행보를 따른 한국 언론의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벌써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왔고 그다음에 나토에서도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은 그저 초청을 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상대로서 충분히 우리 국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나토 정상회의도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근데 우크라이나도 책임 있는 그 해외 선진국으로서 저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대통령 동선에 대해서 공개하는 건 상당히 좀 유감이었지만은 물론 그 당시에 국가 안보적 상황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최소한의 동선은 기자한테 먼저 공개했어야 된다는 제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아하는 국민도 상당히 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참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한 어떤 큰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부인의 어떠한 일탈 행위 때문에 얼마나 그 빛이 발했습니까? 딴 것은 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김 에디터 혹시 덧붙이실 말씀이 좀 있으신가요? 예, 이 부분에서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이 몇 년 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서프라이즈 비지트란 말을 많이 쓰죠. 우리 말로는 깜짝 방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이 언제부터 나왔냐면은 아까 정승욱 그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동선은 비밀이지만 서프라이즈 비지트란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10여 년 전에 갑자기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2개의 전쟁을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아무리 전쟁 중에 적대국이라도 적대국의 국가 원수가 온다면은 공격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 어떤 불문율인데 그런 경우에 최소한 어떤 한 라인 같은 게 있으면은 서로 통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테러와의 전쟁의 특색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적과 전선이 없는 전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상대방 누구한테 통보를 하고 싶어도 통보할 주체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탈레반뿐만이 아니라 동네 또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국가 원수의 어떤 신변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군사 작전을 하듯이 007 첩보 작전을 하듯이 극비리에 갖고 그때 언론이 서프라이즈 비지트라고 썼습니다. 이거를 지난 2월 달에 키이우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프라이즈 비지트라고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이게 스스로 말이 안 되는 게 그 제이크 설리번 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나중에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키이우를 가기 전에 대통령이 키이우를 가기 몇 시간 전에 러시아 측에 통보를 했다. 이번에 그 윤 대통령 방문도 통보를 미국을 통해서 한 거로 그러니까 이것이 보도한 것 서프라이즈 같은데. 깜짝 방문, 서프라이즈 비지트가 되려면은 한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게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혹시나 저쪽엔 러시아가 공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러시아에 통지를 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위협을 느꼈다는 건데 통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그 청와대실에서 홍보를 한 거는 물론 당연한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움직이는데 극비인데 아주 007 작전처럼 극비리에 아마 새벽 2시 반에 그 바르샤바에서 비행기가 뜬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직전에 알려주면서 가족들에게까지 일정을 공개하지 마라. 단순히 출장이 2박 3일 늦어서 길어졌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게까지 호들갑을 떨 필요가 있는가? 이거는 좀 드라마틱한 요소를 강조하기엔 어떤 홍보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는 저는 깜짝 방문을 그 구상했지만은 국내 피해가 심해서 그거 귀국했다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원래 그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키우까지 총 시간 따져보니까 17시간이더라고요. 17시간 동안 대통령의 동선이 한국 언론에만 사실 알리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유럽에 아직 그 공개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럽의 언론들은 대부분 알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한국 언론에는 이제 뒤늦게 알려졌고 이제 그러한 대통령의 그야말로 프라이빗 서밋 그러한 그 대통령의 일정이 외국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알린다는 게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좀 기대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그 5월 달이죠. 그 히로시마 그 주요 7개국 즉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여자 총리죠. 이탈리아에서 폭우로 그 14분이 14분이 사망을 하고 10,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을 하니까 정상회의 도중에 이탈리아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갔을 때 윤 대통령이 그 위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2박 3일 연장한 지난 15일 한국 시간 오후 6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이라고 하죠. 중대본에서 발표한 피해 사례가 이미 사망자가 22명이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7월 10일 날 이륙을 했습니다. 이륙하기 전에 대변인 그 서명 브리핑으로 폭우에 만전의 대비를 다해라. 대통령 화법이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대처를 하라. 이게 대통령의 지시였고 이 지시를 남기고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날아가셨는데 그날 저녁에 거기 그 청와대 서면 브리핑에 대통령실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그날 저녁에 시차 적응과 컨디션 조절차 산책을 하셨는데 산책을 하다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미국 그 상원의원을 비롯한 대표단을 만났대요. 그 자리에서 아메리칸 파이인가요? 저번에 네. 지난 4월 워싱턴에서 불러서 화제가 됐던 대통령 불러서 그 떼창을 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이 대통령실 서면 브리핑의 표현입니다. 대통령이 떼창을 했다. 같이. 그게 말이 됩니까? 7월 10일 날 이미 그 재난이 예고된 상태에서 출장을 가면서 그나마 서면 브리핑을 하셨는데 그 서면 브리핑을 내놓고 24시간 내에 떼창을 하시고 그거를 계속 매일 그 피해 상황이 늘어났는데 대통령실에는 브리핑이 있고 그러니까 홍보수석 또는 대변인에는 서면 브리핑이 있고 그 다음에 보도 자료가 있고 대통령의 말과 글이 있습니다. 언제 처음 그 재난 관련해 언급을 하셨느냐 하면은 15일 날 처음 했습니다. 6일 만이죠. 그 시점이 이제 그 이전에도 이미 사망자들이 나왔는데 10일 날 출국 전에 한번
서면 불평을 내고 15일 날 처음 언급이 됩니다. 대통령실 사이트로 보면은 이거는 좀 너무 좀 이번 출장이 아주 중요한 국가적인 명운이 걸린 어떤 그 이슈가 있던 것이 아니었는데 왜 5일 동안 침묵을 하다 갑자기 15일 날 그 언급을 하셨는지도 의문이고. 일단 떼창 자체가 부적절했거니와 적절한 보좌도 받지 못했군요. 그걸 배포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그 정서를 읽고 배포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이 말하자면 보좌한 사람들이 그런 사진과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그겁니다.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이번 호우 피해가 적었다 치더라도 국내에 이 무한 호우라는 말이 이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집중 호우도 아니고 무한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 출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더 그 매일매일 그 한국 상황을 돌아보는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가서 제가 잠깐 좀 덧붙이면은요. 대통령 주변에서 대통령한테 대통령의 입맛에 맞지 않는 말을 할 수가 없는 분위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홍보수석이나 밑에 대변인실에서 지금 국내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좀 상황을 좀 좀 정리한 다음에 하신다든지. 근데 어때 그러한 견제 내지는 대통령실에서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안 돼 있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다고 하면 한답니다. 때문에 누구도 거기서 반대가 없는 분위기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대통령이 그런 게밖에 말을 못해 그런 발표밖에 왜 못해 이런 분위기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별로 불필요한 얘기 같고요. 그래서 대통령실 구조 자체가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그대로 언론에도 그렇게 또 투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는 정말 짧게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대통령의 말 얘기도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1년 2개월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대통령의 말이 좀 거칠고 그 전에 프레지던시 대통령의 일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직 대통령의 할 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맥락에서 좀 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평진 잠깐 먼저 말씀하시고. 예. 대통령의 일 우리 한자로 공복이라 그러죠. 공복이 그 종놈이라는 뜻 아닙니까? 국민의 종, 서번트죠. 국민의 종이고 대통령께서 이번에 방문하신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원래 영화배우 아니었습니까? 영화배우인데 드라마에서 출연해가지고 일약 스타가 됐고 대통령까지 되셨죠. 그 TV 연속극의 제목이 국민의 종입니다. Servant of the People인데 국민의 종이죠.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종으로서 일하는 것이 대통령의 프레지던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시는 대로 언론을 그 제4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위에서 4부라고 하는데 상권이 이렇게 분립해서 서로 견제를 하듯이 제4부라고 할 때는 1, 2, 3부를 좀 견제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언론이 이런 그 권력 감시 기능을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정부 들어서는 이건 뭐 감시 견제는 고사하고 권력과 유착을 넘어서 권력과 한 몸을 이룬 이런 보도를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이 마무리 삼아서 한국 언론의 대통령 보도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 출입기자의 경우는 보통 이제 고참 차장급이 보통 많이 갑니다. 고참 차장급이 가고 그것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장이나 편집국장의 뜻에 맞는 사람을 출입하게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 비판적인 기사를 쓰거나 자유자재를 쓸 수 있는 기자 그런 상황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물론 제 말씀을 듣는 지금 현재 있는 기자들이나 좀 선배 말에 너무 하지 않냐 말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솔직히 말해 봅시다. 뭐 신문사도 뭐 장사꾼인데. 정성욱 박사도 다 그 통장하신 분이니까.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청와대 출입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모르겠고 다만 우리가 뭐 취재원이 대통령이건
또 아니면 뭐 노숙자건 우리 언론이 접근하는 기본 원칙은 있지 않습니까? 던져야 될 질문도 있고 무엇이냐면은 뭐 그 OW1H 아닙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 6개 질문 안에 포획할 수 없는 팩트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대통령의 순방여식 그 6개 질문 안에서 뽑아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이제 대통령실에 제공하는 사진, 제공하는 팩트만 가지고 소개를 하는데 그치는 게 좀 아쉽고요. 저는 아까 그 얘기를 길어져서 얘기 못했는데 정권마다 뭐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스타일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가 이제 떼창 부분과 이제 호우 피해인데 그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떼창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으로 나온 떼창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공식적인 어떤 브리핑에 서면 브리핑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그게 좀 거슬렸던 거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산책하다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이 대통령께서 4월 26일 날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그 노래를 불러서 유명해졌으니까 여기 불렀고 저는 같이 부를 수 있죠.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면 가십이 되고 가십 기사가 되는 것이고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그날 출국 전 한 10여 시간 전에 서면 브리핑을 호위 피해를 우려하는 서면 브리핑을 내고 나서 몇 시간이 안 됐다는 그 포인트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15일까지 어떠한 공식 그 브리핑도 보도자료도 대통령의 말과 글도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안을 그 떼창 부르고 이거는 표현이 좀 약간 낯설었지만 오케이 스타일에 따른 차이 또 상황이 그렇게 되었으면 부르는 게 맞죠 노래를 단 그 전과 그 이후의 어떤 행보랑 연결이 안 된다는 점 이 부분 언론이 지적했지 않을까 저는 조금 결이 다른데 떼창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격을 생각하는 국민들을 감안해서 그런 자료 배포는 안 하는 게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김일태한테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오랫동안 하여튼 해외 취재를 하셨는데 언론 선지국 기자들은 자국 지도자한테 뭘 물어봅니까? 그 정답은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은 OW1H죠. 네. 그리고 근데 하나 우리가 좀 그 외국 언론하고 좀 국내 그 온도차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질문을 할 기회를 한국 기자들 2명한테 주고 미국 기자 2명한테 준다고 치죠. 보통 그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기자들은 대부분 다 정상회담 관련된 거 질문합니다. 근데 미국 기자는 두 명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엉뚱한 질문을 해요. 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한국 대통령 옆에 세워놓고 아니면은 뭐 펜타닐이라는 마약성 진통제의 폐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왜 질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독자들의 그 니즈에 더 충실한 질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말도 맞지만 다시 그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가 쓰고 있는 기사 거기에서 가로를 메꾸지 못한 걸 질문하는 게 언론의 질문입니다. 그거는 나토 전쟁터에서 질문을 하더라도 감기약이 잘못된 게 있다면 그걸 질문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저거죠. 이걸 따로 토론해볼 만한 주제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 얘기 해가지고 근데 원래 그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의 경우에 대통령 기자회견은요 시간이 한정돼 있거든요. 때문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지만 못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많이 질문하면 보통 3명 정도 합니다. 근데 이건 내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질문도 사전에 이미 다 배포됐고 해서 내가 이 질문을 하겠다고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적인 상황이죠. 네, 이미 하는데 근데 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냐면은 대통령실 청와대의 그 관련 기자의 경우는요. 그 기사 참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가면은 또 폴란드 가면은 그 정치 상황도 쓰고 행정적 기사 쓰고 또 분석적 기사 쓰거든요. 근데 무지하게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한번 가면은 뭐 밤낮이 그냥
그러니까 기사 쓰다가 오거든요. 때문에 열심히 쓰는 건 좋은데 읽을 만한 질문을 기사를 이제 질문을 할 생각이 솔직히 말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간이 너무 2010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G20 회의차 한국에 왔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한국 기자들한테만 질문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때 왜 질문 안 했을까요? 그 당시에 우리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에 아마 트레이닝이 안 된 것 같아요. 준비된 질문이 없었던 거죠. 네. 네. 해가지고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질문을 했다. 근데 거기서 좀 영어를 좀 유창하게 하는 우리 기자가 있었으면은 아 그때 통역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통역이 맞아 그랬는데 아마 제 생각, 제 경험으로 와서 아마 조금 경험이 있는 기자가 갔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소위 말해서 좀 제가 짬밥이 없는 기자가 갔기 때문에 했을 것 같은 저한테 생각이 좀 듭니다. 같은 질문을 던지신다면 간단하게 답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기자가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널리스트라는 건 항상 가슴속에 물음표를 안고 사는 직업인데 기자다운 기자가 없었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음표가 없으면 기자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궁금한 게 없는데 왜 기자를 합니까? 그럼 만약에 여러분 내가 한번 여쭤볼게. 예. 우리 경장께서 지금 그 연세에 질문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그런데 10년 전후에 기자들한테 딱 가보세요. 질문합니까? 못합니다. 아니 근데 그 아쉬운 게 말이죠. 네. 어떤 맥락의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만은 아니 그 미국의 대통령한테 질문할 기회고 한국 기자들한테만 기회를 줬는데 한국 기자 질문하지 않아서 결국 중국 기자 인터셉트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자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예. 그 다소 네. 전공을 찌른 질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한 사람 질문을 해서 혹시 회사 들어가서 너는 뭐 없어 뭐 이게 뭐 그런 질문했냐 말을 들을지언정 그러니까 그럴 때 질문을 누가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기자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게 그 무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오바마 대통령한테 그 내가 이렇게 보건대 당신의 지지율보다 당신의 부인 미셸의 지지율이 더 높더라. 언제쯤 지지율이 바뀔 거로 생각할 수 있냐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재밌네요. 예. 아니 사적인 질문도 괜찮습니다. 모든 질문이 열려 있는 게 민주주의 국가죠. 꼭 무슨 정상회담 했다고 거기 관련된 질문만 하라는 요청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건 전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엄숙함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항상 물음표를 여러 개 안고 있다가 기회 있을 때마다 던지는 게 이제 그 기자고. 예, 근데 또 하나는요. 그게 제가 덧붙일 수 있는 뭐냐면 우리 기자들을 제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들 제가 그러니까 후배들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근본적으로 기자들 일이 많습니다. 대단히 일이 많아가지고 회사에서 주문하는 것도 많고요. 오늘 대통령 뭐 총리 어디 가니까 가서 좀 한마디 좀 써. 그럼 광고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회사에 연관을 그런 것을 그런 것만 그러니까 회사 민원을 계시던 매체랑 해결하는 매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것도 바쁘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소위 말해 언론인으로서 본분을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것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 기자들 일이 많습니다. 일단 저기 예. 이필재 그 국장께서 질문하신 오바마의 그 질문에 질문하는 기자가 없었던 것은 이것은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일단 넘어갑시다. 우리 언론계 입장에서 이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고 무조건 그렇습니다. 잘못한 거죠.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게 나왔는지 그 우리나라 기자 문화 네. 청와대 출입기자 또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의 문화에 어떤 문제를 의식을 가져야지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로 하면 기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기자가 아닌 사람들이 기자회견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질문이 안 나온 겁니다. 네. 요거 한 줄 뽑아야겠네요. 기자가 없었다. 자, 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예, 가서 마침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후배 기자들 김혜희 대경은 현재도 기사를 쓰고 계십니다만은 동료 내지는 후배 기자들에게 뭐 당부를 할까요? 뭐 권고를 할까요? 혹은 제안이랄까? 한마디 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제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자들이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고 특히 회사에서 맡겨주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쓰고 있지, 뭘 하고 있지 잠시 머리가 비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저널리스트라는 언론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큰 목적, 그 다음에 대의를 위해서 보다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해라. 또 그리고 기자 생활을 멀리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지 당장 내가 그 좀 뭔가 좀 더 봐야 된다. 또 뭐 나의 명예를 느낀다. 그것보다 좀 장기적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면서 기자선 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혜지 한마디 덧붙이면 뭐라고 하시죠?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기자라는 직업, 신문 기자라는 직업을 택해서 그 35년째입니다. 올해가 레거시 미디어에서 34년을 있었고 지금 인터넷 신문에서 이제 또 글을 쓰고 있지만 처음 기자라는 직업을 인생의 업으로 선택을 할 때 문장부호 세 개를 떠올렸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저는 전공을 이제 문학을 했는데 느낌표는 뭔가 이 느낌을 주는 어떤 그런 거죠. 이거는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인이나 소설가. 마침표, 이거는 글을 길게 쓰건 짧게 쓰건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은 논리적인 어떤 귀결점을 중요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학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기자가 가져갈 수 있는 문장보는 퀘션마크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음표 하나만 안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궁금한 걸 채우는 그 채움 결과를 또 이제 글로써 또는 말로써 전달하는 게 기자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실 출입하는 그 현역 우리 후배 기자님들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자리에 있건 바로 그거죠. 질문을 OW1회째 질문을 가슴에 품고 그걸 던지고 그 결과를 구성을 해서 보여주는 이 어떻게 보면 단순 작업입니다. 단순 작업을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한테 질문하지 않은 기자들의 자기가 질문하지 않아도 기사를 쓰는 지장이 없고 낭중지출할 거야. 괜히 말하자면 자기 딴에는 이제 그 질문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튀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우리 조직 문화도 샤이한 네, 너무 그런 면도 있죠. 생각이 듭니다. 평소부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네. 그건 솔직히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것은. 네. 저 같은 경우에 그 공동 기자회견이건 아니면 뭐 국무부 브리핑이건 이런 자리에서 질문을 안 하는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뭘 궁금해하는지 남들과 공유하고 싶지 않아서 질문 안 합니다. 네. 제가 뭘 하는지 노출이 되니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대통령의 그 나토 및 유럽 순방 어떻게 볼 건가, 우리 언론의 순방부터 어떻게 볼 건가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두 분 패널 감사드립니다. 언시국 회비 말고 방송 제작 지원에 대한 회원 특별 회비는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이번에는 시간 자막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